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글로벌 달러는 또다시 약했는데 우리 원화 시장은 또 어떤지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FOMC에서는 뭐 특별한 시그널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6월 인상에 대한 뭐 어떠한 힌트도 없었지만은 내용은 좀 전반적으로 중립에서 조금 완화적인 그런 내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 이제 금리 인상을 주장한 뭐 에스더 조지 이제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지난달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지만은 나머지 이제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좋지만은 뭐 하방 위험도 여전히 좀 상존하고 특히 이제 그 옐런 의장이 지난번 연설에서 얘기했듯이 그 물가 상승이 추세적인지 여부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PC 물가가 2% 미국 연준의 목표인 2%를 좀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게 확인이 되어야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그 완화적인 FOMC라는 평가로 그 유가라든지 위험 자산이 선호가 계속되었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하락, 전일 대비 이제 0.2원 하락한 지금 1148.1원에서 보이고 있고, 뭐 시작도 이제 시작하고 나서 1149원을 한번 잠시 이제 갔었지만 다시 이제 지금 1148원대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제 그 BOJ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까지는 좀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할 것 같고요. BOJ에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 대출이라든지 그러니까 22의 그 TLTRO2와 유사한 좀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BOJ가 이제 정책을 썼을 때 BOJ가 의도하는 대로 이제 N이 약세로 가느냐 여부로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했지만 효과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채권 시장 동향도 함께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완화적인 FOMC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 국내 채권 시장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 5틱 상승한 지금 수준이고요. 미국이 이제 그 완화적인 인상 기조가 계속된다는 인식으로 이 부분들은 이제 국내 금리 인하 기대를 계속 좀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여전히 이제 기준금리와 역전된 1.45%대에서 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환율 및 채권 금리 동향 함께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채권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한국판 양적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채권 가격과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동행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시장 금리는 내려가겠죠. 뭐 어찌됐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시장이니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주식 현물 시장에서 다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조금 우려되는 아이디어. 예, 이렇게 있는데 좋은 거부터 보죠. 중국 노동절, 앞서 박찬일 과장이 하셨으니까 좀 우려되는 것부터 볼까요? 대처장고 사상 최대. 이건 뭐 지난주나 한 2주 전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지수가 2020포인트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굳이 나쁜 것도 없는데 대차장고가 지금 사상 최대치에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61조를 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코스피 200 종목만 해서 43조. 그래서 이제 대차장고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주식이 시장이 어느 일정 부분 올라왔다 그러면은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다가 떨어질 쪽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공매도. 공매도에 일부러 역발상 투자죠.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좀 많이 힘들고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숏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TV에서 숏 하는 게 이제 그 공매도를 얘기하는 건데 봤더니 이제 숏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제 반대로 많이 숏을 쳤던 종목들에 대해서 사들이는 것. 뉴스에 나온 숏 커버링, 숏에 대해서 커버하겠다라는 다시 사들이는 거. 환매 부분에 있으면은 그만큼 주가들이 좀 많이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실내로 2월 달에 숏 커버링 종목들이 시장 코스피 대비 약 13%, 코스피가 5% 올랐는데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올라서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현재 숏 커버를 했던 마무리 종목들과 숏 커버가 기대되는 종목들 두 개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숏 커버 마무리 종목 OCI, 한전기술, 현대미포, 두산그룹주 둘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반대로 기대 종목들 많이 공매도 쳤던 것들이 이제 바닥까지라고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너무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들여야 되겠다. 이익 실현 환매를 하겠다라는 종목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봤더니 GS 리테일, 호텔 신라, 하나투어, 화장품에서는 먼저 에이블 CNC를 먼저 올라왔어요. 공매도 좀 줄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코스맥스 해서 쇼커버가 마무리된 종목은 리스크 관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쇼커버가 기대되는 종목은 오히려 저가에서 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수급되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보죠.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중국 노동절 연휴가 있어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5월 2일까지죠. 네, 이게 또 우리 소매 쪽이나 내수 쪽에 견인 내수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네, 보탬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이번 황금 연휴 기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수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임시 공휴일 지정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지표 자체가 좀 돌아서면서 최근 이제 중국의 소비주, 중국 쪽으로 나가는 이런 소비주들에도 최근에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가 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을 들 수가 있겠죠.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주자로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그리고 최근 중국 쪽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연우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우는 화장품 케이스 용기 제조 기업입니다. 용기, 예. 과거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관심주로서 최근 이제 중국 쪽 사업 자체를 그 시작을 올해 1분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쪽의 캐파 증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외형 확대에 들어서는 이제 올해가 원년이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반영되는 시점 자체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발표 를 했었죠. 근데 시장 컨센서스, 즉 추정치를 30% 이상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특히 면세점 사업부 이쪽에서 큰 폭으로 지금 기대치 이상 실적 자체가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현재 월봉단에서 잠시 이제 기간 조정 국면에 놓여 있지만 현재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수익성 자체가 올라오면서 주가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아이디어와 또 기업이 또 매칭이 되는군요. 그럼 기업으로 또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기업으로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기업 보시면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인데요. 파인테크닉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에 먼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은 이제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사업 이쪽을 지금 많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과거 제가 한 900억대, 시총 900억대 이제 저평가고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가 올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시총 자체는 1,300억대 후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좋아서 다시 한번 이제 AS 관점에서 좀 현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제가 화장품 관련해서 이런 최근 이제 화장품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업 자체가 휴대폰 부품 쪽이고 LED 조명, LED 스탠스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 구사업부 이런 부분에서 신사업 쪽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게 온기로서 반영되는 시점 자체가 바로 올해 입니다. 2016년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올라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성우전자, 알루코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 자체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주춤거리고 있지만 미리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작년에 주가 흐름이 미리 좋지가 좀 않았었거든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우려감을 선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신사업으로서 화장품 메탈 케이스 이쪽으로 새롭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 대비해서 좀 고급화 시킬 수가 있는 전략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수율 쪽에서 이제 그 휴대폰, 그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화장품 메탈 케이스는 이런 부분 자체 이슈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신다면 현재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들어봤고요. 이기범 차장은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기업을 또 보시겠습니까?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골프자원 유원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자원 유원홀딩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란 순방 전에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은 내수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네. 무조건 다 해라. 공직자의 공직자들도 골프 문제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제 전일 골프존 유언홀딩스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근데 골프존 유언홀딩스가 이제 왜 기대를 가져야 되냐면은 기존에 이제 스크린 골프가 마켓 쉐어가 1위입니다. 72%인데 이제 이거에서 신성장이 없다 했었는데 국내 지금 프로야구 시작됐는데요. 국내 프로야구 관람객 수가 800만 명 돌파 예상입니다, 올해. 그래서 골프 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에서 스크린 야구 지금 또 히트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약 40개고 2020년 앞으로 4년 뒤에 한 700개 정도 점포가 늘어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존 유언홀딩스 지금 8,120원, 시가총액이 3,470억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흑자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200억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스트라이크 존이 이제 2020년까지 가게 되면 그쪽에서만 나오는 OP 마진이 300억 정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스크린 골프가 약간의 좀 쇠퇴됐습니다만 그래도 200억 단은 나오는데 신성장 스트라이크 존에 300억을 합치면 500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3,400억. 그러면 5천억. 500억에 5천억.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도 충분히 한 2배 이상은 가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모 경제 특성상 해가 갈수록 올해는 좀 적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골프존 유언홀딩스 성장성, 수익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갈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그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어서 골프존 유언홀딩스 충분히 상승 무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개장 전후 함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투자의 모멘텀 아이디어 찾고 기업까지 매칭 들어갔습니다. HMC 투자증권 강남 PB센터 이기범 차장과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박창윤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